네, 위진남북조와 수당제국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왕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시대인지 알아차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 무엇입니까? 네, 바로 당삼채죠. 그렇지만 우리 한번 지문 같이 읽으면서 어떠한 힌트들이 더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물은 수도 장안 부근에서 발굴된 것이다. 수도가 장안이라고 하고요. 주로 세 가지 색의 유약을 사용한 이 도자기는 낙타, 서역인, 서양 악기 등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 국제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당시 매우 유행한 이 도자기는 안사의 난 이후로 제작량이 급감하였다. 안사의 난이 굉장히 큰 힌트죠.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네, 바로 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밑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 중에서 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는 거겠네요. 한번 선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 선지는 성격이 비슷한 것이라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2. 구품중정제로 문벌귀족이 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과거제와 구품중정제 모두 관리선발제도죠. 그러면 이 과거제와 구품중정제 중에서 좀 시대적으로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구품중정제죠. 이 구품중정제는 위진남북조 시기에 위진남북조 시기에 관리 선발 제도로 시행되던 제도였고요. 이 위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구품 중정제는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지방에 능력 있는 인재들을 구품 9가지의 등급으로 나눠서 중앙으로 추천을 하면 중앙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관직을 수여하던 그런 제도였어요. 처음에는 가문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제도였는데 점차 지방의 유력자들이 중정관이 그 추천하는 과정에 그 입김을 불어넣으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유력 가문, 힘 있는 가문의 자제들은 높은 등급을 받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점차 이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지방의 호족이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과거제 볼게요. 이렇게 구품 중정제가 실시되다가 수나라에 이르면요. 수나라에 이르면 수문제가 이 구품 중정제를 폐지하고요. 앞으로는 시험을 봐서 관리를 선발하겠다고 하는 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제입니다. 당시에는 선거제라고 부르긴 했는데요. 이제 이 이후로 계속해서 세부 내용은 바뀌긴 하지만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다 이거는 수고, 이건 위진남북조니까 옳지 않은 선지인 거겠죠. 자, 그러면 3번 선지 보겠습니다. 균전제 시행을 위해 삼장제를 실시하였다. 우리 여기서 균전제와 삼장제를 알면 되겠네요. 여러분 삼장제는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균전제는 알 것 같아요. 균전제는 무슨 제도인가요? 네,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줬던 제도죠. 북위에 효문제가 먼저 시작했던 제도입니다. 자, 북위 효문제는 자영농을 육성하고자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를 대가로 여러 가지 세금을 걷고자 했는데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려면 그 전에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땅이 얼만큼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얼만큼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행했던 게 바로 이 삼장제예요. 삼장제는 쉽게 말하면 가구들을 일정한 단위로 묶고 각 장들 인장, 이장, 당장 각 장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호구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살피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세금을 걷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북위 효문제는 이 삼장제를 시행함으로써 균전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죠. 삼장제는 21학년도 모의 평가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선지 보겠습니다. 다음 선지 4번과 5번도 한꺼번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조용조가 붕괴되고 일조편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동전으로 세금을 거두었다. 자, 이 여름과 가을에 동전으로 세금을 거두는 제도는 우리가 이 지문에서 봤던 어떠한 사건이랑 아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바로 요 안사의 난이죠.
이 안사이난은 당대에 일어났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약 8년에서 9년 동안 지속되었던 반란입니다. 이 안사이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고 하면 안사이난이 일어나기 전에 당의 호구수가 약 890만 호에 달했었는데 이 이후에는 290만 호로 아주 격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중앙 통제력은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세금도 잘 거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안사이난을 거치면서 균전제가 붕괴를 되게 됩니다. 어디에 얼만큼 땅이 얼만큼 있는지 누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균전제가 시행이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균전제가 붕괴되고 균전제를 기반으로 했던 조용조제, 부병제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재상이었던 양념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세금 제도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양세법입니다. 양세법. 양세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먼저 나라에서 필요한 총액을 먼저 계산을 해요. 예산을 짜는 거죠. 예산을 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백성들에게 돈으로 걷되 이전에는 이제 조용조제에서는 뭐 곡식으로 걷기도 하고 노동력을 증발하기도 하고 특산물을 내기도 하고 했는데요. 모두 다 돈으로 걷게 됩니다. 돈으로 걷되 돈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걷자 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5번 선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름과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양세법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양세법은 이후에 명대의 1조 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세금 제도를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4번 선지 1조 편법은 명대에 시행됐던 제도니까요. 이 선지도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5번. 여름과 가을에 동전으로 세금을 거두었다가 되겠네요.